네, 이번 영상에서는 숙제 4번부터 7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육실이 다 실내 구간을 구하고 검정을 하는 내용인데 시험에서도 이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에서 어떠한 분포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은 무엇인지, 이거를 실제로 만족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검정은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평균이 82고 분산이 144인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표본을 추출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이걸 느끼시면 좋아요. 뭘 느끼셔야 되죠? 네, 그럼 저희가 주어진 게 평균하고 분산밖에 없어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몰라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크기가 64라는 거는 30보다 크다. 그러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이 뭘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서술하실 때 n이 3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리였죠? 중심 극한 정리였죠.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가 빼기 뮤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뭘 따르고 있었죠? 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거를 써주시고요. 그다음 저희가 구해야 될 거는 80.8에서 83.2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요, 그대로 써주세요. x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하고요. B번도 표본 크기가 100으로 30보다 크니까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두 결과를 비교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문제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아마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이 Z 알파를 정해놓거나 이걸 하나 고정해놓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달라졌을 텐데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표본 평균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구간 내에서는 실제로 있을 확률이 얼마큼 차이 나는가예요. 뭐가 더 큰지 비교를 해보시고요. 일단 B가 훨씬 더 많은 표본, 즉 데이터를 사용했다라는 거를 유의해서 한번 설명을 써보세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4학년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알기 위해서 4학년 전체 학생들 중 348명을 뽑아 조사한 결과 92명이 취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뭘 물어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취업률에 대한 추정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율 배운 것 하나밖에 없어요. P에 대한 추정값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P 떠올리는 순간 어떤 거 생각해 주셔야 되죠? Ps는 N, P, N분의 요게 바로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P 자체가 표본 비율이기 때문에 이항분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이 근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항분포에서 어떠한 조건이 만족했어야 됐어요. 이게 뭐였죠? np가고 n 1-p가 둘 다 5보다 컸어야 됐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분포를 따르니까 저희 95%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번 튜터링 시간에 어딨죠? 여기 있네요. 이 식에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에 대한 추정값입니다. P에 대한 신뢰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 그랬었죠.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바꿔보시면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저희 실내 구간을 쓸 때 네, 일단 추정값은 P를 써주시면 돼요. 저희 P는 여기 348분의 잠시만요. 추정값은 P 해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348분의 92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실내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는 이 분포를 구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는 P를 몰라요. 여기서 P를 모르기 때문에 이 P 대신에 P햇을 대체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P햇을 대체해서 넣어줘도 이 구간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햇을 대체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를 다 P햇으로 바꿨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근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실내 구간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P햇 풀마 Z, 자 95%니까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0.05니까 Z 0.025는 1.96이 됩니다. 여기서 루트 n분의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P햇은 348분의 92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취업률 추정값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차의 한계를 0.02 이내로 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그랬죠. 자, 표본 크기 구하는 거는 딱 하나의 챕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 저는 외우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외우겠다 하면 외우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어쨌든 오차의 한계를 0.02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이 오차의 한계 뭐라 그랬죠? 요거는 실내 구간의 절반이라 그랬죠. 실내 구간 길이의 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 실내 구간이 위에서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오차의 한계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이 저희 이게 오차의 한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0.02 이내가 돼야 되는데요. 조금 애매하네요. 저희 예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시면은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애매하다고 했던 거는 이 문제에서는 오차 한계를 5mg 이하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내로 하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재를 따라가면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여기서는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등호가 중요하지 않은데 저 여기서는 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수 답이 나오게 된다면 등호가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호를 넣어서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비율 추정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P 스타가 주어진 경우, 두 번째가 이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아예 없는 경우.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산술기하 분응식을 이용해서 4분의 1로 근사를 해줬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취업률 추정값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추정값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P햇에 이 공식을 쓰시는 분들은 P스타에 348분의 92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구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답이 뭐 n이 저도 안 구해봤지만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74라고 써주셔야겠죠. 저희 사람 명수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새로운 생산 방식을 시험하는데 22명의 근로자들을 선택해 봤대요. 벌써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22명 보는 순간.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나와 있죠. 시간당 126상자였고 표본 표준 편차예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표본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 S가 12가 되겠죠. 표본 시간 평균이니까 X바가 126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X바하고 S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30명이 안 넘어요.
그 다음에 모분산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저희 뭘 이용했죠? 네, 맞아요. 항상 t분포를 이용했죠? 그러면은 x바 마이너스 미분의 s 나누기 루트 n이 t n-1 되는 거죠. 외워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때 생산량의 모평균에 대한, 자,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x바 풀마 t. 자, 이번에는 95%니까 마찬가지로 0.025. 그 다음 n-1은 얼마죠? 2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s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B번에 신뢰 구간을 해석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 신뢰 구간 영상 초반부에도 해석을 해드렸는데 신뢰 구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뢰 구간은 모수를 100개 놓은 게 아니에요. 모수는 100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수를 100개 넣었을 때 95개가 안에 있다가 아니라 구간을 100개 만들었을 때 그중 몇 개가 모수를 포함하는가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 구간의 정의 잘 읽어보시고 서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 볼게요. 네, 검정하는 문제죠. 그러면 검정하는 문제는 검정의 순서를 잘 따라 주셔야 돼요.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검정은 문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종전의 공정에서 제품의 불량률이 0.05래요. 그러면은 저희는 원래 불량률이 한 5%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정을 해봤더니 100개의 제품 중에 3개의 불량품 발견되었대요. 그러면은 새로운 공정 불량률이 0.03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또 했을 때 불량률이 0.03인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자, 저희 일단 검정할 때는요, 꼭 써주셔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길게 쓸 필요도 없고 딱 필요한 것만 써주면 되는데, 첫 번째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뭔지 써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검증 통계량이 뭔지 써주시고 검증 통계량을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기각력을 설정해 주시고요. 기각력에 포함이 되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결론을 써주셔야겠죠. 결론에는 H0를 기각하는지 아니면 채택하는지,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H0를 기각을 했으면 저희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까지 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검증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검증하고 싶은 거는 불량률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 관한 검증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H0는 항상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H0는 P는 0.05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P 햇을 써주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저희가 궁금한 거는 모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H1은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문맥을 읽고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게 불량률이 0.05인가 0.05가 아닌가가 아니죠. 저희가 궁금한 거는 0.05인가 아니면은 0.05보다 불량률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공정이 더 좋은 공정인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H1은 P가 0.05보다 작은 단측 검정이 되겠죠. 자, 단측과 양측 검정이 되면은 마지막에 기각력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검증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비율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율에 대한 통계량은 사실 한 개밖에 안 배웠어요. 뭘 배웠죠? P 은 P N P 루트 N분의 P 1-P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확인해 줘야 될 게 네, 뭐였죠? NP하고 N 1-P가 5보다 클 때 P 햇을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25일 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검증 통계량은 검정에서 저희 검증 통계량을 계산할 때는 항상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항상 H0 하에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즉 저희가 새롭게 나온 값이 0.03인데 이 0.03이 특이한 값인지를 판단해 주기 위해서는 0.05를 기준으로 한 분포 하에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되게 상식적인 게 원래 알고 있는 게 0.05이기도 했고 0.03 분포에서 판단을 하면은 당연히 중간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0.05에서 판단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p 햇에 대한 거를 알고 싶죠? 그러면은 z가 되겠죠. 검증 통계량은 왜냐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요. z는 p 햇 빼기 p분의 루트 n p 1-p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어려우니까 하나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해를 해서 오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질문을 하세요. 자, 여기서 p햇은요 새로 나온 값이니까 0.03을 대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p햇이 뭘 따르는가를 봤을 때는 저희 h0 하에서 판단해 줘야 되니까 이 p는 0.05를 대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h0 비무가사라 원래 알고 있는 불량률은 0.05였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분사는 루트 100분의 0.05 곱하기 0.05가 되겠... 아이고 죄송합니다. 1-p니까 0.95가 되겠죠? 네. 네, 맞네요. 네. 그러면은요, 저희가 어쨌든 분산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p햇은 0.03, 그 다음에 p는 0.05를 대입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기강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측 검정에 익숙해지시면 기강력 설정이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만약 불량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면 그만큼 H0를 잘 기각할 수 있겠죠? 0.05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불량률이 엄청나게 낮으면은 p 햇 -p 값도 마이너스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p는 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z 값이 마이너스로 계속 이동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강력을 설정해 줄때 이러한 표준 정리 분포에서 기강력은 이 p햇이 작아질수록 더 z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강력은 이쪽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기강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강력 안에 검증 통계량이 포함이 되면은 이 z가 포함이 되면은 h0가 틀렸다. 0.05부터 0.05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유의 수준 5%가 돼야 되니까 기강력을 이 넓이가 5%가 되게, 즉 0.05가 되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z 알파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왜냐면은 z 알파의 뜻은 오른쪽으로 알파만큼 있는 건데 정규 분포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z 알파가 됩니다.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때 이 안에 포함되는가를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계산을 안 해 볼 거라서 이 검증 통계량이 실제로 여기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검증 통계량이 기강력에 포함되니까 H0를 기각할 수 있는 거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0.05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공정이 불량률을 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검증 통계량이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은 H0 하에서 이 검정을 기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03은 0.05보다 준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라서 우리가 불량률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네. 저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기강력 포함 여부, yes, no. 그 다음에 결론은 H0 기각 또는 H0 채택. 그래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또는 좋지 않다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숙제에 대한 도움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 통계학 튜터링은 못할 것 같아서
10월 23일 일요일 저녁 12시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숙제가 25일 제출이라서 25일 튜터링 오시는 분들은 와서 최종적으로 고치고 마지막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